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의 보이는 라디오 최보라 월요일 두 번째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이현욱 후보 인터뷰를 했고요. 용인정에 출마하시는 예비 후보 세 분을 오늘 연달아 인터뷰를 합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시간엔 박성민 전 최고위원 인터뷰할 거고요. 그리고 오후 5시 50분에 이현주 전 의원, 이현주 후보 인터뷰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용인정 지역구에 출마하시는 예비 후보 경선하고 계시는 세 분을 릴레이로 인터뷰하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순서 박성민 전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마이TV는 처음 오시는 건가요? 네, 보기만 하다가 그러셨군요. 이렇게 오니까 네. 신기한데요. 예. 네. 다른 연예인 거보다- 보는 기분. 네. 감사합니다. 근데 아니 오시자마자 네. 이 그 골드 버튼을 처음 봤다. 네. 그런 말씀하시. 실물로 보기 처음이세요? 그렇죠. 저 이렇게 네. 클 줄 몰랐어요. 큽니다, 이게 엄청. 연예인들 이렇게 언박싱하는 영상 보면 네. 그냥 한 A4 용지만 해 보이거든요. 그보다 훨씬 네, 큽니다. 훨씬 크고 네, 엄청 네. 무거울 것 같다. 근데 사실은 무겁지는 않는데 아, 그래요? 들어보면. 어. 네. 근데 이 그 언론사 중에 이렇게 골드 버튼을 받은 언론사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많지 않죠. 예. 사실 실버까지는 어찌저찌 받는 분들이 많죠. 계신데 네. 골드는 약간 넘사벽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실물을 직접 보셔가지고 신기합니다. 네. 오마이TV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182만을 자랑하는 오마이TV. 구독자가 182만입니다. 그니까요. 네. 아직도 근데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람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일단 그래서 오마이TV 시청자분들께 우리 박 후보께서 인사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마이TV는 첫 데뷔라서 사실 좀 떨리기도 하고 골드 버튼을 잠깐 얘기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봐주시는 유튜브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떨리면서도 설레는 마음으로 왔고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정치 하고 싶은지 좀 들려드리고 갈 수 있는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용인정 지역구에 이제 예비 후보로 출마를 하셨어요. 일단 첫 출마인데 국회의원으로서는 소감이 어떤지도 궁금하고 왜 용인정을 선택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용인정을 선택한 거는 예. 제가 초중고를 다 용인에서 나왔어요. 아, 용인정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용인정 지역에서 6살 때부터 살기 시작해서 지금 20년 넘게 살고 있으니까 사실 저한테는 제 모든 성장기를 보낸 곳, 그리고 부모님이 동네에서 작은 꽃집을 이제 20년 그러시군요. 정도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동네 꽃집 딸로 지역에선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제 고향에서 좀 의미 있게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고 또 때마침 제 고향이 계속 불출마가 2번 연속 맞아요. 이어진 지역이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이제는 좀 용인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서들을 제가 잘 알고 있어서 진짜 용인 사람이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전에 지금 두 분, 뭐 이번에 네. 불출마 선언을 하셨고 그 전에 있던 분도 불출마 네, 선언을 그렇죠. 하셔가지고 네. 좀 그 뭐랄까요 지지자들의 결속력, 결집력이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네, 지금. 좀 속상해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선거운동을 도왔던 뭐 당원분들 만나도 네, 뭐 내가 얼마나 많이 도왔는데 그렇게 떠나버리냐 이런 아쉬움 그리고 네, 뭐 네. 저한테도 너는 언제 갈 거냐 이렇게 막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아무리 민주당만 찍었어도 이번에는 민주당 안 찍고 싶다 이러면서 되게 배신감 느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다녀보니까 이제 첫 선거를 치르면서 네. 간절하고 절박했던 마음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네. 이러다 정말 이 지역이 위험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번 총선은 단순히 의석수 하나하나 뭐 배지 하나하나 이런 의미보다 네. 정권 심판 선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이 지역을 좀 지켜야겠다. 그것도 용인 주민이 좀 지켜야 그나마 그동안 계속 떠났던 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청년 정치인이시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사실은 양면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기대감도 있잖아요. 네. 젊은이가 새로운 패기로 또 어떤 이 현대 시대의 어떤 트렌드를 잘 반영해서 또 소외된 계층이 나올 수 있는 청년 계층의 목소리를 잘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또 한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표현이 좀 그럴 수 있는데 너무 어린 거 아니야? 정치하기에 조금 아직 젊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네. 둘 다 들어요. 그래요? 이제 뭐 젊으니까 좋네. 예, 왜냐면 예. 이제 씩씩하고 아니면 젊으니까 더 좀 감각 있게 잘할 것 같다. 그리고 깨끗하게 소신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청년 정치인에 대한 바람을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그리고 아무래도 젊으니까 확 튀는 거예요. 뭐 왜냐면 제가 요새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딸이에요? 이런 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후보의 후보 딸이에요. 딸이냐고. 네, 제 그렇게. 이름이 이제 박성민이니까
보니까 네, 좀 네. 중성적이잖아요. 아, 그렇죠. 이름이. 근데 남자 후보의 딸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명함 드리고 이러면 네. 뭐 부모님이 나오는 거냐, 뭐 엄마가 나오시는 거냐, 뭐 이런 거. 뭐 사진 네. 보면 이제 저랑 닮았으니까 네, 이제 네, 재산이지만 네, 네, 저랑 네. 닮았다고 네, 접니다. 이러면 그러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좋게 보시는 분들, 눈에 네. 확 띈다고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어리니까 경험 쌓고 나중에 좀 해라. 뭐 이런 분들도 계시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저는 절박하게 뛰는데 나중에 해라. 이런 얘기들이 참 청년 정치인한테는 좀 넘어야 될 벽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부모님들은 어떠세요? 부모님들은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보통은 네. 그 이제 그 뭐 부부간에도 누가 출마한다는 부인이 맞거나 아니면 남편이 반대하는 경우 많잖아요. 부모님들이 걱정 안 그러니까요. 하셨어요 혹시? 일단은 네. 뭐 제가 지금 정치권에 온 지 7년 차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도 큰 반대는 없으셨어요. 예, 왜냐하면 예, 예. 정치를 한다고 하는데 뭐 제가 음. 뭐 부모님이 뭐 연줄이 있으신 것도 아니고 네. 뭐 제가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바로 어디 직책을 가고 이런 상황도 아니고 그냥 이제 정치를 해보겠다 이렇게 시작한 거였어서 부모님도 처음엔 별 생각 없이 그냥 해봐라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찌저찌 시간이 흘러서 뭐 최고위원하고 비서관하고 뭐 이제 후보까지 예비 후보로 나오게 됐을 때 예. 조금 놀라신 것도 같고 근데 반대는 안 하시는 게 예. 어찌됐든 최선을 다해봐라 이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리니까 안 될 거야, 젊으니까 힘들 거야 이런 말을 오히려 너가 좀 깨는 선례를 좀 남겨봐라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네. 뭐 그래서 부모님이 그렇게 응원해 주셔서 참 근데 저희는 솔직히 그거는 있었어요. 이제 제가 정치를 한다 했을 네, 때 네. 뭐 저희 집이 뭐 밀어줄 돈이나 경제적으로. 경제적인 여력은 네, 없지만 네, 원래 네. 없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서로 약속을 한 게 우리 집은 도와줄 게 없다. 그러니까 뭐 연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 있는 것도 아니니 정말 너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 그게 힘들 수 있다. 괜찮냐? 저도 도와달라고 말하는 거 아니고 이제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예의상 이 정도 말씀은 당연히 진로에 대해서 드려야 되는 거다. 이렇게 저희는 사실 합의를 하고 시작을 해서 네, 네. 부모님도 약간 이렇게 내놓은 자식처럼 알아서 해라. 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경제적으로 이렇게 뭐 준비된 뭐 금전적 부분은 부족할 수도 있고 이런데 그럼 선거 운동을 좀 차별화해서 하나요?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사실 SNS로 좀 소통을 많이 많이 하려고 하세요? 하고 네. 뭐 이제 뭐 웹자보 이런 사진 같은 거 만드는 거는 다들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렇죠. 릴스 이런 것도 좀 그냥 뭐 단순히 제가 줄줄줄 얘기하는 그런 거 말고 뭐 제 어릴 때 사진이랑 뭐 방송 나갔던 영상이랑 아니면 출마 선언 영상 이런 거 해가지고 딱 1분으로 예, 해서 뭐 예, 예. 그런 링크를 이제 뭐 공유하기도 하고 뭐 DM으로 이렇게 소통하기도 예.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하고 있고 아무래도 지인들이 많다 보니까 지역에 6살 때부터 살았으니까 초중고 동창들, 그렇죠. 그들의 부모님들, 뭐 맞아요. 그들의 네. 친척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발품을 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클래식이죠, 뭐. 맞아요. 저예산으로 네. 고효율적인 그런 선거 네, 운동을 네.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아무래도 좀 젊은 세대나 아니면 3, 40대를 타겟으로 해서 선거 운동을 하는 경우들이 좀 많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뭐 네, 저는 아무래도 20대다 보니까 네. 20대인 친구들이 사실은 뭐 정치에 관심을 못 가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워낙 그렇죠. 바쁘기도 하고 맞아요. 삶이. 그러니까 네. 그럴 때 오히려 저 때문에 뭐 나 용인정 사는 친구한테 홍보했어. 뭐 이런 식으로 되는 전파 효과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뭐 그런 건 좀 새로운 재미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새로운 어떤 시도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용인정 지역구가 사실은 이제 이렇게 막 사람들의 관심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현주 전 의원이 네. 복당해서 이제 이쪽으로 그 경선 후보가 되는 바람에 사실은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두 사람 다 이현우 지금 후보도 그렇고 이현주 후보도 그렇고 사실 상대하기가 만만치 않은 후보거든요. 제가 그렇죠. 볼 땐 그런데 그분들과 함께 경쟁한다는 게 본인한테 좀 부담되진 않으세요? 어떠세요? 아니요, 오히려 뭐 기왕 경쟁하는 거 큰 판에서 경쟁하는 게 더 좋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정말 쟁쟁하신 후보님들이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도 당에서 계속 큰 정통 민주당 청년이고 어떻게 네. 보면 그리고 사실 뭐 저는 당을 바꾼 적도 없고 탈당한 적도 없고 네. 그리고 용인에 갑자기 오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유일하게 연고도 있는 토박이 후보이고 또 당에서 정말 뭐 7년 동안 성장하고 훈련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좀 차별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조금 자신감 있게 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위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용인정 지역은 철새 도래지가 아니다.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자꾸 이렇게 누군가가 와서 꽂히는 듯한 인상을 주는 거는 지역 주민들한테 좀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당에서 전략적으로 영입 인재들을 배치하고 했던 과거의 결정을 저는 비판하고 싶지는 않지만 네. 어쨌든 결과적으로 두 분 다 떠나신 그렇죠. 전례가 있는 지역이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저는 사실 용인정 주민들의 정서를 고려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지역 연고가 있으면서도 중앙정치 경험이 있는 후보를 전략적으로 좀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니었을까. 그리고 배치를 할 거였으면 사실 미리미리 그런 좀 전략적으로 뭐 홍보도 좀 하고 네. 지역 주민들한테 사실 설명을 드리는 게 예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너무 이제 경선 거의 뭐 일주일 앞두고 이렇게 오시게 된 후보도 계시고 뭐 연고가 없으시면서 이제 갑자기 오시게 된 후보들도 있다 보니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약간 당이 왜 이렇게 판을 만드는지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민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한 배려가 그리고 좀 더 전략적인 그런 고려가 더 필요하지 않았나 싶어서 그래서 이제 용인정이 만만하냐 예, 예. 왔다가 떠날 곳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꾸 누가 왔다가 떠나고 떠났다가 오고 막 이런 식으로 자꾸만 뭔가 낙하산 공천 이렇게 되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다 싶어서 용인정 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고려해서 좀 제가 한번 강하게 비판해봤습니다. 비판을 했다. 네.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신 부분이 있고 또 모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네, 7년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네. 아 저분이 7년이나 정치를 했어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거든요. 그쵸,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최고위원이 TS 최고위원이 됐는지도 궁금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짧게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일단은 제가 아마 제일 많이 알려졌던 건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청년 비서관으로 맞아요. 거기서 가면서 하셨죠. 뭐 거의 네. 전국적으로 한 열흘 동안 뉴스에 제 얼굴이 나왔어요. 종편에서 엄청 비판을 했었죠 그때. 네, 그때 TV를 잘 못 봤습니다. 네. 일하느라. 근데 사실 그때 갑자기 오신 줄 아는 분이 많은데 저는 사실 2018년에 입당을 했고요. 네. 지방선거 전에.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정치를 하고 싶고 지역부터 배워보고 싶어서 당시 표창원 국회의원 지역위원회 대학생위원장으로 처음 정치를 시작했어요. 아, 그러니까 그러셨군요. 용인정 지역 대학생위원장으로 처음 정치를 시작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한 1년쯤 했을 때 2019년 여름쯤 됐을 때 이제 당에서 이해찬 대표님 시절에 네. 갑자기 청년 대변인 공개 오디션을 처음으로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 청년 대변인이 바꿔 말하면 상근부 대변인 오디션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응모를 했어요. 이제 공개 오디션에 응모를 했고 감사하게도 이제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선발이 됐는데 거기에 제가 들어가게 돼서 이제 중앙정치 2019년 여름에 발을 들여놓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1년을 또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찬 대표님 임기가 1년 남아 있었던 네, 시기라서. 네, 네. 그렇게 끝나고 이제 저는 나는 이제 다시 뭐 학업을 하러 가야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복학 준비도 하고 있었는데 정말 열심히 했고요. 논평도 쓰고 뭐 브리핑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정말 딱 임기가 끝나고 나서 전당대회가 열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되고 나서 당시 이제 뭐 지금은 당을 나가셨지만 뭐 이낙연 전 대표께서 연락을 주신 거죠.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지명을 하고 싶다. 근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사실 설명을 드릴 게 없는 게 연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예. 캠프에 들어가서 도운 적도 없거든요. 근데 제가 추정컨대 예. 이제 청년 대변인 할 때 열심히 했던 그런 모습들을 뭐 당의 지도부나 당시 지도부나 아니면 네. 당의 의원님들이 좀 많이 기억을 해주시고 추천을 여러모로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 뭐 여성 문제, 청년 예. 문제에 있어서 목소리를 내줄 청년이 필요하다. 아무래도 당시 지자체장 성비위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때에 이제 제가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고 또 최고위원을 열심히 하고 이제 네. 재보궐선거를 마치고 예. 지도부가 아쉽게도 총사퇴를 했습니다. 네, 뭐 안 좋은 성적으로. 예. 그러고 나서 청와대 비서관으로 일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었던 거예요. 네. 네네. 그때 사실 뭐 비서관이라고까진 딱 집어서 말씀은 안 하셨었고 청와대에 와서 일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청년이 와서 예. 좀 새롭게 이제 남은 국정 운영 기간을 좀 잘 도와달라 이런 요청을 받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전체로 하면 7년 정도 네, 정치를 네. 하신 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모르는 분들이 있으실까 제가 뭐 여쭤본 거고요.